개떡 같은 기분에서 벗어나는 법. 안드레아 우원.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든 감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 책을 쓰는 도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때까지 나는 5년 동안 술을 멀리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와 같은 역경이 닥치면 과연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늘 궁금했다. 다시 술을 마시게 될까? 꼭 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마음의 마취법 중 하나를 쓰게 되진 않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밤에 나 혼자 임종을 지켰다. 하루 동안 여러 문병객을 치른 새어머니가 집에 주무시러 간 지 30분 만의 일이었다. 내가 밥 딜런의 노래를 틀어드리고 어릴 적에 행복했던 추억을 얘기하는 동안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누가 도려내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그러고서 며칠, 몇 주가 지나자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세상 만사가 다 부질없게 느껴진다는 말도 이해가 갔다. 커다란 바위덩이가 하나 들어앉은 것처럼 가슴이 뻐근했고 다시는 아버지가 내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이마에 뽀뽀를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누가 생전에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세월을 누린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마음이 조금씩 추슬러지기 시작한 후에도 가끔 집에 혼자 멍하니 앉아서 시계가 가는 소리를 듣다 보면 문득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미처 들을 새도 없이 돌아가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마구 조여왔다. 아버지가 세상에 없다고, 우리 애들이 앞으로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자 가슴이 벌렁거렸다. 그런 감정의 회오리가 거대한 정막 속에서 나를 통째로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나는 고향인 샌디에고에 가서 아버지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때 동료인 마사조 에킨스에게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기분이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마사의 답장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다. 이런 식의 아버지 곁을 지키는 게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지도 몰라요. 아무리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것 같다고 해도 안드레아는 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아버지에게 다가가기로 한 것. 정말 잘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위대한 사랑의 힘이죠. 도망치지 않고 다가가기. 솔직히 내 안에는 고향에 안 가고 그냥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버티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루하루 쇠약해지는 아버지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하는 고통을 피하고 싶었다. 영혼을 박살내는 고통에서 고개를 돌리기 위해 일이든 무엇으로든 나를 분주하게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비행기에 엉덩이를 싣고 동부에서 서부로 고통을 향해 날아갔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고 또 어떻게 지금도 마음의 맞춤법을 쓰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있는 걸까? 나는 내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슬픔, 원망, 후회, 분노, 죄책감, 짜증 등을 있는 그대로 느꼈다. 감정의 변화를 받아들였고 무엇이 좋고 나쁘다고 판단하지도 억지로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내 감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행위는 모두 내 책임이라고. 다시 말해 감정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인정했다. 때로는 주위에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내 감정이 결국엔 지나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발 좀 꺼져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먹먹한 슬픔을 비롯해 이런저런 감정이 혼란스럽게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나는 내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내 감정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인생은 아름다운 동시에 고통스럽다. 사별의 슬픔 속을 걷는 것은 불 속을 걷는 것과 같다. 살면서 겪는 일 중에 그만큼 무서운 일도 없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밀쳐버리거나 몰아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혹은 그것을 헤쳐나갈 길이 눈앞에 쭉 뻗어있지 않으니까 너무 막막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아는 사실은 고통과 슬픔을 비롯한 온갖 감정 또한 인생의 일부다. 우리는 그런 감정의 용광로 속에서 생의 아름다움을 가장 의미 있게 체험할 수 있다. 아이들 앞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나는 어릴 때 사별이나 상실의 아픔처럼 껄끄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못 보고 자랐다. 그런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감정이 생기면 덜컥 겁이 났다. 우리 집은 강인함을 훈장처럼 여기는 분위기였다. 나는 그 훈장을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면서 나 같은 강고를 그 누가 꺾을 수 있으랴라고 생각했다. 그러고서 20년쯤 지나 아이들이 생겼을 때 그건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아이들에게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본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자꾸만 아이들에게 보여줘도 될 만큼 건강한 건 뭐고 건강하지 않은 건 뭐지라고 묻게 됐다. 이 방면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동료 마사조 애킨스가 전문가다. 마사는 죽음과 사별 연구소의 설립자인 만큼 그쪽으로 일가견이 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감정을 표출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부탁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슬프다고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고 발길질을 하고 악을 써봤자 아이들이 겁만 먹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고 다른 사람의 품에서 흐느끼는 건 괜찮다. 아이들에게서 눈물을 보이고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울음소리를 낸 후에 엄마는 괜찮다고 그냥 슬퍼서 그러는 것뿐이라고 안심을 시켜주는 게 좋다. 어쩌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래야 할 수도 있다. 아이들은 슬픔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봐야 한다. 혹시 강인하게 보이기 위해서 눈물을 숨기고 울음을 꾹 참고 있진 않은가? 감탄할 만한 의지긴 하지만 엄마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아이들에게는 슬픔이라는 거대한 감정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나는 아이들 앞에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것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감정을 보여주지 않는 건 아이들에게 그런 감정을 보고 견딜 수 있을 만큼 강인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은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인간의 진정한 회복 탄력성을 보지 못한다. 아이들은 우리를 신뢰한다. 그러니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는 게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자. 물론 항상 완벽하게 되진 않겠지만 시도해서 나쁠 건 없다. 행복해지려면 감정을 마취하는 습관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굴곡을 견뎌낼 수 있다. 아무리 힘든 감정이라도 결국에는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설 수 있다. 진정한 배짱은 고통에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발휘된다.